이게 아직 부러지진 않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불과 8월 달에 석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때 대전에 와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할 때 우리 김유동 위원장님께서 참 대전이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멋있게 대전이 오늘 들썩들썩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대전시당, 광역시당 창당대회를 위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다 오셨네요. 그 다음에 전 최고위원님들 다 동원이 되고 또 우리 임덕기 전 군국의 회장님, 신동욱 동아람 총재님을 비롯해서 조명까지 막 줄여주셨네요. 누가 벽에 기댔는가 보다. 벽에 아이고 물가에 더 미남입니다. 대전 진짜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대전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웃을 일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마 대전 시민들이 김유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좌파로 많이 넘어갔고 또 좌파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가 있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우리가 빨리 좌파 도시에서 우파 도시, 진실의 도시, 정의의 도시로 만드는 것도 대한애국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설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한애국당의 분열, 또 대한애국당의 확장, 대한애국당이 더 큰 정당으로 가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당의 분열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유튜브를 보시는 해외 동포분들이나 외국 국민들이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당원들은 정말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을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40일, 법정 투쟁은 46일, 그 다음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지가 40일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혹여 마음을 내려놓으실까봐, 혹여 그 힘든 길에 손을 놓아버리실까봐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많은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건강이 어떠신지, 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얼마나 하셨는지, 이제 법정 투쟁에서 이제 법내 법정 구치소 투쟁을 벗어나 바깥 투쟁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매일매일 참 고통의 날을 제가 지금 진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말고는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은 그냥 불을 벗어 던지고 정말 손을 놓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태극기를 든 외국 국민들 말고 또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 말고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다. 또 그 진실을 밝히겠다. 그 진실에 숨어있는 그 업무를 밝히겠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분열되고 대한애국당이 발전하지 못하고 대한애국당이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놓아버립니다.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시도록 다른 일반 국민들과 같이 이제 그냥 박근혜 대통령 잊어버리자. 쉬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대통령 개인의 박근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을 놓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강을 넘고 그 산을 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해야 되는 그 의무가, 그 책무가 대한애국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우리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1년 오늘 날짜의 신문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했는지, 뭐라고 검찰에서 조작을 했는지, 뭐라고 검찰이 없는 증거를 그렇게 있다고 떠들었는지, 뭐라고 손석희라는 나쁜 놈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강제로 협박을 했는지 1년 전에 오늘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1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거짓 아닙니까? 1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이 무책임한 인간들은, 이 반대한민국적 인간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참혹함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년 전을 꼭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협박했는지, 언론 방송들이 어떻게 조작하고, 언론 방송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언론 방송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협박을 했는지. 1년 지난 지금 A부터 Z까지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년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분명하게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2년 전에 노동신문에,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이라는 거짓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통진당의 아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발목 잡고 반대한민국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 279개의
좌파 세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언론 방송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하고 검찰에서 협박하고 겁먹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 꽂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반대한민국 반자유주의 세력들이 뻗어시 고개를 들고 뻗어시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빨간 환장을 차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뿌리를 뽑고 우파를 죽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투쟁이 들어간 지 46일째가 됐는데 또다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 대의보다도 더 큰 대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대한 세력이 있으면은 저는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 말고는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슴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밖에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세력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창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작은 애국심, 제가 작은 애국심 내려놓자고 얘기한 것이 창당하고 보름 만입니다. 이제 90일 지났지 않습니까? 창당하고 보름 만에 제가 거리 집회 나가서 태극기 집회 나가서 작은 애국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노에 차고 매일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가 되어버릴 정말 그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 운명적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없다는 것 국민들은 그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될 것이 없으니까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묵시적 청탁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꺼낸 겁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보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져 달라.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폐 완장을 차고 주사파가 중심이 된 저 청와대가 아닌 저과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국가 더 나아가서 고려영주마무의 연방제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총리를 몇 번 했던 분이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인데도 왜 대한민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을 믿고 법치를 믿고 사주로 왔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보건 총리가 그 망언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대한애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노총이나 정교정 좌파들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파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 나간 그러한 대한민국의 원로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파 중에서도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무서운 당인가를, 얼마나 행동하는 당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동 위원장님은 프랑스에서 지질학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 대전에 대덕단지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투쟁을 얘기하고 이분이 대한민국에 이 길거리로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이 다 가정주부였고 다 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고 다 자기 가정의 엄마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혹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평범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1년 만에 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얘기하고 정권 퇴진을 얘기한다고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하고 나의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투쟁하고 명예회복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좌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태극기는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휘날릴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대전광역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창당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준비를 해주신 김유동 위원장 그 애국 동지들한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정당은 5개, 6개만 형식적으로 창당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창당대회 우리가 가장 어렵다 하는 호남지역,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만 빼놓고 오늘부로 나머지 지역은 12개 지역의 창당대회를 마치는 겁니다. 이제 제주도도 우리 이명하 창단준비위원이 제주도도 창당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또 허만기 우리 최고위원께서 전북 창단 준비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광주나 전남도 창당 준비를 마쳐서 다음 있을 6월 지방선거에 전 지역에
후보를 내는 그러한 정당으로 대한애국당을 바깥에 두고는 대한애국당을 두고는 보수 우파 정당의 정통성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내고 반드시 우리는 제1당 그 이후에는 집권당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그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